비밀입니다. 시청자들만 알 수 있는 디테일입니다. 이런 거 찾아봐도 못 찾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치하면 신당 강성TV 박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작부터 완공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촬영을 하고 설명을 드리고 진행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레벨링 하는 것까지 제가 촬영을 해서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갔다 온 당일날 저녁에 레벨링을 다 해버렸대요. 앞전 영상에 보면은 위에 레벨링 하는 법 여기 올라갈 거예요. 그거 한번 보시면은 레벨기를 통해서 스탬프로 높낮이를 조정을 해요. 여기가 높이가 얼마가 된다, 위에랑 아래가 레벨 차이가 얼마나 난다, 링크 올라가는 거 확인하시고 레벨링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체크해 봐 주시고요. 외부에 있는 계단이 이 현장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데 품목에서 레벨링이 조금만 안 맞아도 계단이 한 개 더 생겨야 되고 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기 때문에 저도 엄청 예민하고 건축주도 예민한 그런 위치예요. 계단 옆에는 스탠드가 생기는데 그 스탠드 아래에 빛이 나오게 해야 돼요. 조명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조명을 입힐 것인지에 대해서 어제 협의를 했고, 발목 등의 디테일, 지중 등에 대한 디테일, 어떤 디테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이쪽 길 있죠. 자, 이쪽 길에서 이렇게 가도를 설치를 해서 공투 포크레인이 내려왔어요. 더 큰 포크레인으로 했으면 좀 더 빨리 끝날 수 있었을 텐데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이 한정적이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공투로 내려와서 가도를 만들어서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 건물 부지이고 기초도 앉혀야 되고 정화조도 넣어야 되고 연못도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지금 다 철거를 하고 있는 중의 사진입니다. 여기 뒤에 보면은 가림막 있죠. 가림막 또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펜션이 있어요. 펜션이 있는데 우리 공사하니까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가림막을 치고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중에 도면 보면 나오겠지만 여기 쭉 이렇게 내려와서 제일 하단부에 석축 쌓기가 있어요. 석축 보면 여기 지목 있죠. 지목, 이거 넘어가면 안 돼요. 돌이 이 지목 안쪽으로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단을 쌓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지목 있죠. 지목을 안 넘어갔다라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진을 이렇게 채웠고요. 이게 우리가 측량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일어난 일이에요. 저기 밑에 단 잡은 거 있죠. 아까 포크레인이 단 잡은 게 이 자리예요. 여기 밑에는 옹벽이 쓰는 자리란 말이죠. 옹벽. 그렇게 해서 여기 지금 털을 파뒀어요. 여기 범퍼가 있죠. 이 차를 불러서 파놓은 곳에 머리를 타설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흙을 팠죠. 터파기죠. 터파기. 터파기를 하고 나면은 뭐가 된다? 흙이 남는다 그랬죠. 절토한 물량과 성토할 물량을 플러스 마이너스 대조를 했을 때 성토해야 될 물량이 더 많을 경우에는 밖에서 흙을 더 가지고 오야 된다 그랬죠. 근데 여기가 지금 절토 물량과 성토 물량이 갈팡질팡해요. 엇비슷하단 말이에요. 물량이 조금 모자래요. 그래서 한 톨도 안 버릴 거라고 여기에 모아놓고 흙으로 덮어놓은 거예요. 비도 오고 하면 흙이 쓸려 내려가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 흙을 우리는 나중에 써야 된다.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 흙유실이 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모아놓은 겁니다. 여기 있는 비닐 덮어놨죠. 여기 비닐 덮어놓은 거 왜 덮어놨겠습니까? 흙이 물을 많이 먹게 되면 질퍽질퍽해서 공사가 힘들어요. 그래서 물 많이 먹지 말고 흙이 유실되지 말라고 이렇게 비닐을 덮어놓은 거예요. 이 상태에서 흙유실된다, 비닐 덮어라 해가지고 이렇게 비닐 덮었습니다. 어제 사항으로 보면은 철근이 들어왔습니다. 옹벽 설치할 때 어떻게 됩니까? 순서가 버림 후에 기초 타설을 합니다. 기초 타설하기 전에 안에 들어가야 되는 철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철근의 양과 벽을 세울 때 생기는 철근의 양을 다 합해서 발주를 넣어가지고 철근을 받았는데 현장에서 문제가 많아요. 항상 무슨 문제가 생겨요. 여기 지금 제법 큰 크레인이 왔죠. 자, 그럼 이 크레인을 이용해서 우리 현장 저기 아래쪽까지 붕대를 뻗어서 철근을 내려놓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철근을 어디 내렸냐면 이쪽에 크레인이 있는데 크레인 바로 앞에 내려올 수밖에 없는, 알고 보니까 여기 이 집안이 수평이 안 나오는 거야. 크레인이 발을 뻗어가지고 쭉 이리 탁 내라잖아요. 어느 정도 수평이 맞아야 헷가닥 안 넘어가고 딱 잡는데 수평이 완전 안 나오다 보니까 크레인이 잘못 뜨면 헷가닥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저 밑에까지 붕대가 안 잘리는 거야.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여기 위에 내려가지고 철근 한 가닥의 길이가 8m예요. 근데 8m짜리 옹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철근을 가공을 하는 거예요. 가공을 하면 조금 무게가 가벼워지니까 가공을 해서 철근을 묶어서 포크레인을 붕대를 떠가지고 현장으로 이동시키겠다라고 계획을 우리가 다시 세웠습니다. 자, 여기는 우리가 3D로 잡아놓은 거예요. 내가 포크레인 내려올 수 있게끔 도로 잡았다는 곳이 여기입니다. 요 자리. 지금은 이렇게 평으로 돼 있는데 현황에서 보면 이렇게 내리막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이렇게 쭉 내려올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까 전에 인조잔디 있던 곳이 여기예요. 인조잔디 있는 곳이 건물이 생기고 그 밑에 계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뭐 경사가 된다 안 된다 크레인이 가닥 디비진다 안 디비진다 했던 자리가 요 자리란 말이에요. 경사가 급하다 보니까 자빠질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내린 철근의 위치가 여기인 거예요. 이 철근이 여기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이 옹벽을 우리가 만들고 있으니까. 이제 조형 계획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위에서 평면에서 보면 계단이 이 모양이에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 열고 여덟, 아홉, 열 칸 내려가서 또 한 둘, 셋, 넷, 다 열고 내려가서 한 둘, 셋, 다 내려오고 여기로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뷰를 또 즐기고 음료도 좀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자, 여기 보면은 스탠드가 있어요. 사람이 여기 앉아가지고 신선 노름하는 곳이죠. 여기 딱 놔두고 커피를 이렇게 한잔 먹으면서, 여기 앞에는 바다겠죠. 이야, 바다 좋네. 잘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조명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3D로 이렇게 영상으로 불빛 내는 거는 쉬워요. 그림이니까. 우리는 시공사 아닙니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의자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제가 이제 그려서 이사님한테 보내준 건데, 여기에 조명을 달게 되면 불빛이 이렇게 친단 말이에요. 불빛이 이렇게. 그러면 이 불빛이 얼마나 강한지도 우리가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기도 하고, 여기 사람이 걸터 앉으면 이 부분이 힘이 지탱을 할 수 있을까? 금이 가지 않을까? 금이 가게 되면 이게 누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조명이 여기 밑에 달리는데 여기는 옆으로 달려요. 옆으로 쭉 이렇게 달리게 하면은 앞에 유리를 막겠죠. 유리를 막아서 빛이 앞으로 쏠 수 있게끔 만들어서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우리가 알 거겠다. 내가 도저히 모르겠다. 내 무식한 깨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계단이 얼굴인데 제대로 안 되면 큰일 난다. 뭐 테스트 해보자 해가지고, 여기 빨간색 선이 계단이거든요. 초록색 여기가 스탠드예요. 만들어보고 되면 하고 안 되면은 바꿉시다. 협의를 해서. 그래가지고 실제로 만들었어요. 밑으로 조명을 쏘는 거푸집이에요. 앞으로 빛을 쏘는 거푸집입니다. 여기 이제 콘크리트를 부을 거예요, 우리가. 자, 이렇게 해서 부으면은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 우리가 모르죠. 그래서 뭘 했냐? 철근을 잡아넣었어요. 실제로 만드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철근을 잡아넣었어요. 철근을 넣어보고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우리 현장에서 기역자로 이렇게 밑으로 쭉 철근도 같이 꺾여 내려가야 이 밑에 부분이 튼튼하지, 이렇게 안 끊기고 여기서 딱 잘라버리면 밑에 이거 들렁들렁거려가지고 나중에 이게 벽이 떨어지면 못 잘래. 안 된다. 철근을 밑으로 꺾으래가지고 꺾었어요. 사진은 제가 안 꺾인 걸로 보내서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 철근을 다 접어가지고 꺾어서 철근 배근까지 완성된 상황이에요. 여기 이거는 후크예요, 후크. 지금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딱 나중에 거푸집을 탈거하고 들고 건축자들 뚝뚝가 이렇게 됩니다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들고 눈으로 확실히 보고, 이렇게 망치로 한번 때려도 보고, 위에서 띠도 보고, 조명도 켜보고 해봐야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실제로 디테일 도면이 어떻게 되냐,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테스트는 2바이만 됐어요. 급해가지고 금속으로 이렇게 절곡할 수 있는 시기가 안 돼서, 나중에 진짜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가정이 된다면 금속을 절곡을 해서 깔끔하게 시공을 할 생각입니다. 똑같은 가격을 주고 공사를 하면 남들이 한 것보다 더 이쁘게, 더 가치 있게, 그게 우리가 있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저는 철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말씀드린다시피 돈만 많으면 이쁘게 지을 수 있어요. 근데 한정되어 있는 돈에서 그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기도 사실 쉬워요. 매다당 20만원짜리 착착착착 꼽으면 일도 아닙니다. 어렵지도 않아요. 조명은 별도로 잡았는데, 건축주가 이 조명에 들어가는 돈을 너무 헛되이 많이 쓰면은 안 되겠다,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저도 그게 싫다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보고 의논을 하고 협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스탠드랑 하나씩 이렇게 넣는 걸로 협의가 됐고요. 자, 여기서 이 줄 찍찍찍찍찍찍 가는 불만 가지고 불을 밝힐 수가 있냐 없냐, 한번 있겠죠 물론. 근데 아트월이 안 돼요. 빛이 딱 저를 보고 치는데 그 빛을 보고 정면으로 이렇게 카메라 들고 찍으면 빛 번짐이 심해서 사진이 잘 안 나와요. 포토존이 안 돼요. 여기 사람 서서 사진을 찍는 게 만들어줘도 이쪽 자리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있는 거지, 밑에서 이 사람을 찍으면 빛 번짐 때문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포토존이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벽에 포토존을 만들어주자. 이 벽에 서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하고, 이 벽에 서서 더 이쁘게 디자인한 상호에 간판이 걸려서 같이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이 벽을 어떻게 꾸밀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는데, 이쪽에 지금 그래서 계단등, 발목등을 넣을 예정이에요. 난강 조명에 나오는 발목등 한 개가 25만원에 30만원이에요. 25만원, 30만원짜리 메리등을 설치를 한다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설치하면 끝이에요. 30만원짜리 10개가 들어간다 300만원. 발목등만 하는데 300만원 써야 되는데 그게 저는 싫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도 저는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만들겠다 이겁니다. 어떻게 만드냐 상세적으로 보여드릴게요. 계단등이 이렇게 쭉 이렇게 쓸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서 사진을 찍겠죠. 근데 여기처럼 이걸 만들겠다 이겁니다. 금속으로 이렇게 접어서 타설할 때 탁 붙이는 거예요. 여기 조명이 있어요. 파이프를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 놓는 겁니다. 파이프를 심어 놓고 거푸집을 붙이고 타설을 하고 촥 뗀단 말이에요. 떼면은 이거는 그대로 붙어 있고 거푸집만 타령이 되면 이 공간이 이렇게 뻥 뚫리게 돼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조명을 넣겠다. 조명이 밑으로 치는, 바닥으로 치는 계단등을 만들겠다. 그러면 가격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게 우리들이 있어야 되는 이유. 건축주가 이걸 하겠습니까? 건축주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일반인들은 절대 못해요, 생각을. 저와 같은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건축비를 안기고 건축 값어치를 올리는 거예요. 기성품을 사서 꼽는 것보다 이 건물에만 있는 조명들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과, 그리고 저는 설레이니까 이 조명을 완벽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이 쭉 이렇게 완성이 되고 여기 발목등을 이렇게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시험까지 한 다음에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중요한 거, 원래 이쪽 옆에서 봤을 때 계단이 이렇게 매끈하지 않았어요. 이 옹벽 자체가 이런 모습으로 형성이 되게끔 설계가 돼 있었어요. 건축주의 의도는 그거예요. 유리 난간을 설치하는 건데 유리 난간에도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유리와 유리 중간에 바가 설치가 되는 유리 난간과 유리와 유리를 이렇게 엮어서 유리만 쫙 보이게끔 하는 그런 유리 난간이 있죠. 바 세우는 난간은 비추예요. 왜냐면 자연 그대로의 뷰를 볼 수도 없고 세련되지 못하다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건축주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계단 형태의 옹벽을 쳤을 때는 바가 설치가 돼 있는 유리 난간밖에 설치가 안 된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매끈하게 바꾸는 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바꾸면은 유리만 설치할 수 있게끔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랬던 옹벽이 겉에 이렇게 매끈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야 이렇게 공사하는 게 더 이쁘지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지 말고 유리와 유리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시공을 하자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매끈하게 바꿨습니다. 자, 이쪽 면에다가 유리 하지를 심을 거예요. 폭 심어가지고 1대1 스라스라를 만들 거예요. 옹벽 위에 바로 유리가 있는 것처럼 만들 예정입니다. 여기 콘크리트죠. 콘크리트 안에 이게 탁 파묻히는 거예요. 유리만 딸랑 이렇게 튀 나오는 거예요. 유리 난간을 설치하는 방법들은 굉장히 많아요. 저는 슬라브를 뚫는 그런 행위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슬라브를 뚫으면 물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공 방법들은 많죠. 여기는 옹벽이 아니고 바닥에서 하는 거라서 옆으로 뚫어서 설치는 가능하지만 우리는 옹벽 턱 위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옹벽 자체에서 가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 묻어서 유리 난간이 올라가고 요 위에 아주 얇은 핸드레일이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위에 거를 잡아낸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스탠드 등에 대한 디테일을 설명해 드렸고, 발목 등에 대한 디테일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요 라인으로 생길 유리 난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 위로 봤을 때 찬 부분이 허전할 수 있어요. 찬 부분은 이런 식으로 몇 개씩, 이게 너무 큰데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크게 한 거예요. 지중등을 설치하기로 했어요. 지중등, 원형 지중등 설치를 해서 바닥도 조금 밝힐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는 화구가 생겨요. 매립형 화구.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는 걸 것으로 하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건축주와 조명을 어떻게 설치할 것이다 라는 내용의 협의를 받고요. 어디에다가 조명을 설치할 것이다 라는 것도 됐고요. 유리 난간을 하기 위해서는 옹벽 시공을 이렇게 해야 되고 하지는 이렇게 잡아 넣어서 이런 식으로 유리 난간을 세울 예정입니다. 유리 난간을 설치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는 외부라서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는데 옥상에 유리 난간을 설치한다든지 2층 테라스에 유리 난간을 설치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방수 문제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 방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다음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현황이 계획보다 조금 높다. 계단이 한 개 정도가 더 생겨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계단을 한 개를 더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너무 길어서 빼고, 그리고 이 나머지 4개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 우리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놓은 걸 또 보여드려야 되죠. 증거 자료로 한 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